그래서 우리 궤도님이 뭐라고 하시죠? 지평좌표계는 어떻게 고정하셨죠? 고정을 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같은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전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천문학과 천체물리학 그리고 천문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발전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천문학이 점점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좌표계입니다. 지평좌표계, 적도좌표계, 황도좌표계, 은하좌표계를 오늘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천체의 밝기, 광도가 무엇인지, 플럭스가 무엇인지,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천체의 등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 측정입니다. 그래서 거리 지수라고 하는, 영어로는 디스턴스 모듈러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문학계에서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그리고 연주시차라는 게 개념이 있는데 연주시차는 어떤 개념인지,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재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좌표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표계를 시작을 할 건데, 좌표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구라고 볼게요. 지구라고 하면은 여기에 적도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위로 긋는 선들이 있습니다. 가로선들이 있죠. 우리가 비록 선은 가로로 긋지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죠. 이렇게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latitude라고 하는 위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그어진 줄들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경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로로 그었지만 사이에 각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에서 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각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천문학에서는 모든 것을 각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하기는 할 건데, 보통 SF라든지 일반 사람들한테 거리 개념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가 뭐죠? AU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년이라고 하는 라이디어, 그쵸? 그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천문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파섹입니다. 왜 파섹을 쓰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파섹이라는 단위는 각도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지평좌표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평좌표계인데 영어로는 이거를 Horizontal Coordinate System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호라이즌에서 나온 거죠. 여기 보면 호라이즌이죠. 호라이즌이 뭐죠? 지평선이죠. 지평선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다라고 해서 지평좌표계라고 부릅니다. 모든 좌표계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기준면이 있어야 돼요. 기준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기준이다, 지평선이 기준이다 라고 해서 지평좌표계를 Horizontal Coordinate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서 있는 게 땅이에요. 그 다음에 맨 위에 하늘을 천정이라고 부릅니다. 천정, 하늘의 정수리다 라고 해서 천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북동, 남, 서가 있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이 면입니다. 지평선이죠. 여기서 서 있어서, 이 가운데 지점에서 서 있어서 우리가 사방을 본다, 가리는 게 없이 사방을 보면은 저 끝에 지평선이 있겠죠. 그게 바로 지평좌표계의 기준입니다. 이 지평좌표계가 그래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천정입니다. 그런데 별이 여기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별이 여기 하나 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땅에다가 선을 그을 수 있겠죠. 지구는 둥그니까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별이 여기 떠 있습니다. 한 60도 정도의 별이 있어요. 그러면은 딱 고개를 들어서 60도에 떠 있네? 우리가 그런 거를, 자,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재는 거죠. 우리가 보는 각도, 이 각도를 우리가 H, 영어로는 H라고 쓰고요. 고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ltitude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재려면은 기준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할 때 북쪽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쪽을 0도, 그다음에 동쪽을 90도, 남쪽을 180도, 서쪽을 270도라고 보면 다시 돌아오면 360도가 다시 0도가 되겠죠. 다시 0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재면은 이렇게 각도를 잴 수가 있겠죠. 0도에서부터 이 정도, 이 거리를 우리가 A라고 부르고요. 이 A는 방위각이라고 부릅니다. 방위각. 다시 말해서 방위는 뭐죠?
동서남북을 말하죠. 동서남북에서 북쪽을 기준으로 얼마나 동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얼마나 지나갔냐라고 보는 게 방위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북쪽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별이 저기에 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틀어야겠죠. 이렇게 틀으면은 한 45도를 틀었죠. 한 45도를 틀으면은 별을 향해서 본 방위각이 45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아지무스라고 부르죠. 아지무스. 이해가 되시죠? 지평좌표계는 기준이 지평선이고 관측자가 기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전 방향은 다릅니다.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차를 탔어요? 아니면 차를 탔어요? 그리고 북쪽 방향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북쪽 방향으로 가면은 밖에 보이는 배경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죠. 거꾸로 움직이죠.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과 거꾸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우리가 보는 거는 마치 바깥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천체들이, 그러니까 별이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방향을 동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됩니다. 얼마나 옆으로 틀었냐, 요게 방위각, 그 다음에 얼마나 고개를 높이 들었냐가 고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평좌표계의 전부예요. 상당히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워요. 야, 저 2시 방향에 한 30도 정도 높이 들어봐봐. 저 별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같이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은 동시에 그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지평좌표계입니다. 그런데 이 지평좌표계는 관측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천문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쓸 수가 없어요. 왜? 지평좌표계는 심지어 내가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고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별이 점점 올라갔다가 가장 높은 지점, 우리가 남중고도라고 하는데 그 점을, 그 남중고도가 지나면 또 별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도가 계속 바뀌고 방위각도 계속 바뀌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시점에 그 자리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지평좌표계예요. 그래서 우리 궤도님이 뭐라고 하시죠? 지평좌표계는 어떻게 고정하셨죠? 고정을 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같은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전부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적도좌표계입니다. 적도좌표계, 영어로는 Equatorial Coordinate System이라고 불러요. 적도를 영어로 이퀘이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적도좌표계라고 불러요. 이게 천문학에서 쓰이는 가장 중요한 좌표계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원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별을 추적하는 망원경들이 있거든요. 그 망원경도 다 이 적도좌표계를 씁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마운트를 우리가 적도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도좌표계입니다. 가운데 저 조그만 게 뭐죠?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큰 원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큰 원은 하늘에 가상의 구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좀 더 크게 우리가 보이는 하늘만큼 그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적도좌표계에서 좌절을 하시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 적도좌표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가 지구고요. 우리가 이거를 천구라고 부릅니다. 천구.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연장해서 하늘에 가상의 선을 그린 가상의 원을 천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가 북쪽, 남쪽이잖아요. 지구의 북쪽, 남쪽. 그거를 그대로 연장한 선을 우리가 천구의 북극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천구의 북극이면 여기는 당연히 천구의 남극이겠죠. 그리고 이 점, 천구의 적도입니다. 이 지구의 적도를 그대로 연장한 거를 천구의 적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적도좌표계에서 당연히 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구에서 경도가 있고 위도가 있었잖아요. 경도는 이렇게 내리는 선, 그래서 요 옆을 재는, 이 각도를 재는 거를 우리가 경도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재는 거를 위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적도좌표계에도 당연히 적도에 경도가 있을 거고요. 이걸 우리가 적경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더 많이 표시를 하기 때문에 RA라고 줄여서 말을 합니다. Right Ascension. 그리고 적위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Declin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경이 있고 적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지평좌표계에서 봤듯이 어딘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경을 재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위를 재야 되겠죠. 저 아래의 각도를 재야 되는데 저 기준점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지금 first point of Aris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춘분점입니다. 여러분들 춘분, 그 다음에 하지, 추분, 동지가 있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코스모스 형님이 만든 굿즈입니다.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아요. 근데 이렇게 돌지 않죠.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도는 면과, 그러니까 이 면 있죠.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이 노란 선, 이 노란 선과 그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요걸 도는데 각도가 생겨 있죠. 그래서 이거를 태양이 지나가는 길, 우리가 공전면이죠. 공전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천구의 적도와 황도면이라고 하는데 이 황도면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한 지점은 춘분이고 한 지점은 추분점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지구가 자전 방향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반시계 방향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도는 것도 당연히 이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황도면도 당연히 이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도 좌표계는 우리가 천구를 보면은 바깥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쵸? 태양이 지구를 보고 있으면 다 반시계 방향으로 얘는 좌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랑은 달라요. 아까랑은 다르게 각도를 재는 것도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재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춘분점은 사실 이렇게 갔다가 올라오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올라오는 지점이 춘분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가 춘분점인데 뒤에다 쓰면은 표시하기가 어렵잖아요. 얘는 또 반시계가 아니라 지구가 자전도 반시계로 하고 공전도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에서 보면은 왜 차가 앞으로 가면은 모든 게 뒤로 움직이듯이 안에서 보면은 거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에서 지평좌표계를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재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를 편의상 춘분하고 추분하고 같은 점이니까 원래는 올라오는 지점이 춘분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여기를 춘분점이라고 할게요. 추분점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시작 지점이 춘분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추분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편의상 춘분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여기가 0이에요. 아까 지평좌표계로 치자면은 여기가 n이에요. n, 놀스. 기준점이에요. 춘분점이. 그리고 이렇게 각도를 잽니다. 이렇게 옆으로 각도를 재는 걸. 근데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재는 거를 우리가 아까 경도라고 불렀죠. 경도라고 불렀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적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적경의 단위는 뭐냐면은 시간, 분, 초로 표시를 합니다. 왜 시간, 분, 초로 하냐라고 하면은 어차피 관측이라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별이 떠 있고 몇 시간 후에 어떤 별이 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시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원 한 바퀴. 원 한 바퀴가 몇 도죠? 원 한 바퀴는 360도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뭐냐면은 하루가 24시간이에요. 360도를 24시간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1시간은 15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15도마다 여기가 15도면은 1시, 그 다음에 2시,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4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쭉 돌아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거기가 24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미니 초는 그 사이 지점 어딘가겠죠?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은 몇 시, 몇 분, 몇 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경은 hour, minute, second로 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시간관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1분이 0.25도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비록 시간, 분, 초를 쓰지만 이거는 뭐와 같다? 각도와 같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방위, 춘분점을 기준으로 옆으로 얼마나 돌았냐라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적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옆으로 도는 거는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도는 거는. 그러면 위아래로 보는 거를 해야겠죠. 위아래로 보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적위라고 불렀습니다. 이 적위는 영어로는 declination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할 때 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도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분이라고 하는데 1각분이 60분의 1도고, 그 다음에 1각초는 60분의 1 각분이고 3600분의 1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높이 떠 있냐가 바로 적위입니다. 그래서 적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위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적도 좌표계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경은 시간을 쓰잖아요. 시간 대신에 각도를 썼다라고 하면은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리온 자리에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베텔기우스 좌표는 적경이 5시간 55분 10초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데클러네이션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앞에 뭐가 없다라고 하면은 플러스라고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7도 24각분 25, 그냥 우리 편의상 초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분초 7도 24분 25초라고 부르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춘분점을 기준으로 5시간, 다시 말하면은 75도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위로 적도를 기준으로 7도만 보면은 베텔기우스는 볼 수 있다. 이거는 별의 좌표고요. 별의 좌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텔기우스의 주소는 왜 우리 어디 뭐 서초구 아니면은 뭐 강동구 아니면은 뭐 마포구 그다음에 몇 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별의 주소는 RA하고 덱으로 다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적도 좌표계를 전부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이 좌표는 어떻게 정했대? 어떻게 알았대? 뭐 각도기로 쟀나? 구글맵 찍으면 아이 너무 좋죠. 요즘에는 구글맵 찍으면 나오는데 애초에 얘 좌표는 어떻게 정했냐는 거죠. 이게 17세기 때부터 이제 거의 사용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옛날에 별의 위치를 재는데 사용을 했던 매우 특수한 망원경이에요. 이 망원경을 좌우환이라고 부릅니다. 좌우환. 환이라고 하는 거는 동그랗다. 그러니까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라고 하고 옆으로는 고정돼 있어요. 지금 딱 보면 기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고정이 돼서 위아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옆으로는 못 봐. 이런 거를 우리가 좌우환이라고 부릅니다. 좌우환이라고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좌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긋는 게 좌우선인데, 자, 좌우선은 여기서 보면은 이 충분점을 기준으로 그을게요. 충분점을 기준으로 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를 우리가 좌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좌우선을 딱 보는 거예요. 좌우선을 위아래로만 보기 때문에 좌우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딱 이 망원경에 별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점이 가장 높은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좌우환입니다. 저게 17세기에서 최근 한 20세기까지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도 만들어 놨어요. 최근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려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도 쓰고 있는 망원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지평좌표계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뭐를 할 수 있었죠? 고도를 잴 수 있고 위도는 잴 수 있습니다. 위도는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북극성의 고도가 나의 위도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다 알 수가 있었어요. 북극성의 고도가 왜 위도냐고요?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 지구가 있고 이게 천구의 적도입니다. 요 노란 선이 천구의 적도예요. 자, 우리가 적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적도는 여기죠. 네, 여기에요. 내가 여기에 서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죠. 그쵸? 옆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극으로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적도에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고, 내가 중간 지점에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적도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 머리가 있는 방향이 바로 천구의 적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적도에 90도로 서 있으니까 내 머리 위에 적도가 있잖아요. 천구의 적도가. 놀랍죠? 그러면은 북극성은 90도에 떠 있죠.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적위가 거의 89점 얼마예요?
89점 없는데 거의 9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90에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북극성을 적도에서는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북극성을 적도에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북극성은 여기 있잖아요. 청구의 북극에 있잖아요. 내가 극지방에 있으면은 머리에 있겠지만 내가 적도에 있으면 완전히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발에 있어요. 그럼 적도에서는 북극성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서 있으면은 요 키링이 이게 북극성이에요. 아, 기가 막히게 만드셨네. 또 딱 보이게 이게 북극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러면은 북극성은 내 머리 위에 있죠. 근데 적도에 서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성은 어디 있어요? 내 발 밑에 수평선 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지평선에 딱 걸쳐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극성의 고도가 내 위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고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고도의 지평좌표계의 고도예요. 높이. 고도라는 말은 지평좌표계에서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고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그 좌우환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고도를 보는 거니까 얼마나 높이 있는지를 보니까 고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적도에서 90도로 누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90도에서 위도를 빼고요. 여기다가 적위를 더하면은 고도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90도인 이유가 서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북극성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편의상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극성의 적위를 90으로 놓겠습니다. 90도.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고도를 알고 싶어요. 과연 적도에서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 그래서 위도는 0이죠. 적도니까. 그 다음에 적위가 얼마죠? 90입니다. 그래서 90에서 90을 빼면은 고도는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지평선하고 똑같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극지방에 서 있다라고 볼게요. 극지방에 서 있다라고 보면은 위도가 90이죠. 위도가 90이고 적위가 90이니까 90에서 90을 빼면 0이죠. 그리고 적위만 90이니까 고도가 90도. 바로 내 머리 위에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의 위도는 37.5도입니다. 고도는 서울에서 북극성의 고도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북극성은 항상 그 지점에 있을 테니까 얼마나 높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37.5도잖아요. 90 빼기 37.5는 얼마죠? 52.5도죠. 여기 적위가 90도니까 북극성의 적위는 90이니까 그러면은 142.5가 됩니다. 맞죠? 142.5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게 90도를 넘어갔잖아요. 90도가 넘어갔다는 건 어디 있냐면 북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남쪽 하늘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에서 빼야죠. 고도는 90을 넘어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북쪽 하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80에서 빼면은 37.5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반대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90도 안쪽으로 나오면은 남쪽 하늘에 있는 거고요. 142도가 나오면은 북쪽으로 넘어가서 북쪽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0에서 다시 빼면은 37.5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고도는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게 90도잖아요. 그게 남쪽이냐 북쪽이냐의 차이인 거고 올라갔다가 우리가 제일 꼭대기로 볼 수 있는 건 90이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180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5도 다시 우리의 위도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북극성의 고도는 곧 나의 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선으로 남북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위치는 알 수 있어요. 내 위도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저 망원경으로 우리 위도 알고요. 우리 고도 알죠. 저 망원경에 그 옆에 각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얼마나 높이 떴는지를 알 수가 있죠. 고도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하나 더. 이 오리온 자리에 적위는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위는 어떻게 쟀냐? 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재냐면은 충분히 알잖아요. 충분. 3월 21일은 알잖아요. 3월 21일 날 땅하고 그 충분히 그 망원경의 좌우선을 지나는 시점에 옆에다가 시계를 하나 둡니다. 옆에 시계를 하나 두고요. 그때 시계 타이머를 재기 시작합니다. 째깍째깍째깍째깍 흐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베텔기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5시간 55분 10초잖아요. 적경이. 그래서 떼깍떼깍떼깍 지나서 춘분 때 내가 여기를 딱 지나기 시작해서 누른 후에 5시간 55분 10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관념으로 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째깍째깍째깍째깍 하고 나서 춘분 때 이거를 딱 누르고 나서 5시간 55분 10초 지나면은 베텔기우스가 이 망원경의 이 좌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측 데이터를 쭉 쌓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별의 일주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일주 사진 보면은 별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 누르고 나서 5시간 55분 10초가 지나면은 여기에 베텔기우스가 어느 정도 높이에 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고도를 재면은 그게 적경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쟀었어요. 그러니까 적경하고 적위는 옛날에 저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적위는 옛날부터 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좌표를 시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를 24시간이라고 했으면은 그게 어차피 360도 각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으로 적경을 표시를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의 산물인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예시로 직녀성에 검은고자리 직녀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백아라고 부르죠. 거의 대략 38.7도 정도 되고요. 18시 36분. 춘분 때는 예를 들어서 밤이 12시간이고 낮이 12시간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베텔기우스하고 베가가 아까 베텔기우스가 지금 5시간이고 베가는 18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베텔기우스하고 베가가 동시에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서울에서 본다고 하고 가정을 하고 베가의 고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고도는 아까 뭐라 그랬죠? 90도에서 날 위도 37.5도 서울에서 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베가의 적위가 38.7도라고 했으니까 38.7을 더하면은 52.5도 38.7도면은 거의 91.2도죠. 그럼 뭐예요? 북쪽에 거의 90도 가까이 보인다는 거예요. 180에서 91.2도를 빼야 되니까 90도 넘어가면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89.8도 나오는 거죠. 아, 88.8도구나. 거의 머리 위에 떠 있어요. 베가가 엄청나게 고도가 높고 밝게 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별을 어떻게 찾냐? 요즘에는 가이아 망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2013년에 유럽 우주국에서 모든 별의 좌표를 측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띄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띄운 게 바로 저 가이아입니다. 저게 어디 있냐면은 L2 지점에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있는데 L2 지점에 가 있어요. 라그랑지안 2포인트. 그러니까 태양 있고 지구 있고 저 지구 뒤쪽에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퀘이사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퀘이사가 전 하늘 영역에 많이 있을 거잖아요. 한 몇천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303개 정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아주 우주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매우 멀리 있어요. 매우 멀리 있기 때문에 1초당 거의 3,000개가 넘는 별을 쫙쫙쫙쫙쫙쫙쫙쫙 찍어요.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그 다음 장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모든 별의 좌표를 찍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좌표들은 전부 지금 현재 이 가이아가 만든 아주 세밀한 정보를 가지고 전부 보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천체들을 다 좌표화 해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옛날에는 이렇게 방법을 일일이 시간을 보내면서 쟀지만 지금은 가이아 망원경이 연리를 하고 있다, 퀘이사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좌표를 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0억 개 이상의, 그것도 20등급 아주 어두운 별까지의 개수를 전부 촬영을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저 망원경이 이제는 별의 좌표를 확실하게 찍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계속해서 그 다음 황도좌표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좌표계. 황도좌표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천구의 북극이 우리 지구의 북극인데 이 천구의 북극과 그 다음에 지구 자전 방향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울어진 황도면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황도좌표계는 거의 여러분들이 쓸 일은 없습니다. 뭐 우주 탐사하거나 아니면은 뭐 식 있잖아요. 일식이라든지 월식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할 때 씁니다. 그래서 다 나와요. 황도 나오고 백도 나와요. 황도 나오고 백도 나옵니다. 그래서 백도는 뭐냐면은 달도 공전을 하잖아요. 달이 지구로 공전하는 궤도를 백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천동설로 돌아가면은 태양이 이제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죠. 그 길을 우리가 황도라고 하는데, 백도하고 황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이 나타나잖아요. 일식도 나타나고 월식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일식이 나타나고 월식이 나타납니다. 지금 YK송1726님이 절에서 일식이 자주 안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개념은 맞고요. 근데 다음 장 주시면요, 저게 기울어진 상태로 저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 일어나기 쉬움이라고 되어 있는 1년에 2번 정도는 항상 일식과 월식이 일어납니다. 지구 어디엔가엔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구 전체 표면 중에
육지의 비율이 30%밖에 안 되고 그 와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더 작지 않겠습니까? 월식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그림자에 태양, 지구, 달이 있을 때 월식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지구하고 딱 있을 때 이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는 게 바로 월식인데, 월식은 그 지역의 밤이면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반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식은 이 사이에 달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달 그림자는 엄청나게 조그마겠죠. 그래서 그 폭이 한 10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식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그 루트가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 루트가 바다를 많이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식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식 월식은 매년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은하 중심이 있고 지구가 저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데 은하 중심 방향이 영도입니다. 영도고요. 그 다음에 은하 중심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30도, 60도, 90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은경이고요. 오른쪽에 보는 게 은경이죠. 그러면 왼쪽에 보는 게 은위입니다. 은위. 얼마나 높이 떠 있냐를 보여주는 게 은경과 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과 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도다, 경도다 이런 것들은 도는 각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천체의 좌표계는 전부 각도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표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천체가 어떻게 밝은지, 그 밝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